여러분 반갑습니다. 법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달려라 입학하에 저는 황현이고요. 안녕하세요.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색다른 곳에 나와 있죠? 예. 그렇네요. 오늘은 좀 아파트 단지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예. 어떻게 주제가 오늘 좀 예상이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몰라. 이렇게 눈치를 줘도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언젠가는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너무 난해한 문제고 이 근본적인 대책, 본질적인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서 오늘 특별히 이 패널 변호사님을 한번 모셔봤어요. 아, 예, 네. 그럼 그래서- 변호사님 모시고 조금 더 네네. 말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걸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환경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예상이 가십니까? 아, 이제 딱 알겠습니다. 분쟁 조정 뭐 예. 이런 거에 관련된 키워드 뭘까요? 층간소음이군요.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나온 이유죠. 예. 요즘 층간소음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죠. 어떻습니까? 이제 조정위원회에 계신데. 네, 분명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민원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네네. 상담도 많이 늘었고요. 네네네.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입법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예, 좋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꼭 절실하게 알아야 될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죠. 변호사님 모시고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자, 저희가 입법화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환경분쟁 조정위원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이제 환경분쟁 조정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이라니 하는 일은 주로 이제 환경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이제 조정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알선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재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 위자료를 좀 배상해 줘라라는 신청을 하시는 걸 재정 신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양쪽 당사자를 불러서 그 얘기도 들어보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문과 유사한 결정문을 써주는 거죠. 어떤 분쟁들이 좀 이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표적인 그 분쟁들이 가장 많은 게 소음이에요. 근데 층간소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예, 예. 공사장 소음. 공사장 그다음에 소음.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런 것도 많지만 그렇군요.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층간소음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아니죠. 이건 저도 사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겪었고 네. 또 저희 아이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예민하거나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좀 주의를 많이 좀 하려고 네. 좀 관심을 받고 지켜보던 그 주제 내용이거든요. 네. 일단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화면으로 먼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기도 합니다. 연예계도 이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칼을 들고 올라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거 마치 공포 영화 한 장면처럼 여기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고장난 줄 알고 껐더니 그래도 소리가 나왔죠. 자기 집에서 걷는 거, 자기 집에서 아이가 뛰는 게 과연 죄가 될까? 결국은 부실시군이거든요. 보면서도 느끼지만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 양쪽을 다 경험을 해봐서 밑에 층간소음을 느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린 그분들의 마음에 또 공감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저도. 저는 근데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잠깐만, 이거 지진이 났나? 네. 근데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느낀 건데 지진이 났나 하다가 이게 매일 지진이 나니까 네. 이거 근데 저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서 얘기를 못 했어요. 얘기도 못 하고 근데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경비실에다 이게 부탁을 해서 좀 부탁을 했는데 편지가 써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예민하냐. 저한테 그래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아니라 뭐 이렇게 예민하냐. 경비실에도 진짜 전화를 몇 번 뭐 이런 식의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사를 갔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결국에 제가 이사 가는데 이런 일을 굉장히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아이들을 조심시키려고 해도 제가 눈을 이렇게 딱 돌리고 있는 사이에 와다다다 소리가 들리면 맞아요. 그때 벌써 이제 철컥해가지고 철렁하죠. 네, 정말 예. 철렁한 마음에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뛰었고 저는 그 다음에 소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사실 조마조마하고 그냥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무시무시하더군요. 아까 화면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뭐 진짜 뭐 문 발로 차고 예. 뭐 가만 안 둔다. 뭐 너의 뭐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재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사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인하는 일들도 몇 번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요즘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소음 하나 데시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음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소음은 감정입니다. 예.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아이의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발소리가 계속 들려요. 맞아요. 그런 거 다른 사람은 재보면 50데시벨도 안 된다고 하는데 네, 내가 네. 들을 땐 100데시벨이 넘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잡아도 묶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화되면서 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 못 간 지가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좀 층간소음 문제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때요, 변호사님? 실제로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도 뭐 민원이 작년에만 해도 뭐 그 몇십 % 이상 늘었다 이런 뭐 통계가 나오지만 저희 사무실의 상당 건수도 많이 늘고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재정 신청하는 것도 많아요. 이게 이 층간소음 문제가 요즘 너무 큰 이슈고 네. 그다음에 좀 많이 겪는 문제라 사실 저는 이 댓글이나 이런 거 SNS나 이런 걸 좀 쫙 보거든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층간소음에 대한. 네. 그 요즘 또 몇몇 연예인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죠. 네. 자, 그래서 이 층간소음으로 좀 고통받고 있는 분들 네. 과연 어떤 분들인가 그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4년, 5년 전부터 계속 층간소음이 나기는 했는데요. 좀 심해진 건 한 3년 정도. 먼저는 문 쾅쾅 닫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요. 잠을 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도장이라고 해가지고 걸어 다닐 때 그 울리는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아이들이 달리기를 해요. 제가 아동복지에 좀 관심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친구들에 대한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 위층의 부모님 분들께서 방치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힘이 들긴 했죠. 포털 사이트 찾아보니까 이제 앰프가 나오더라고요. 예, 보복성, 정확히 말씀드리면 층간소음 보복성 앰프라고 검색을 하니까 그 관련 그 앰프가 나와서 바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어요, 제 방에다가. 일부러 위에까지 소리가 전달되라고 저러는 네, 거죠. 그렇죠. 유리선을 잘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특수기업들은 왜 잘 나가는지, 반도체 회사들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일반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정말로 일을 못 했어요. 회사도 못 나갔었고,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과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칼을 들고 올라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뭐 칼로 찌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인사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가족분들의 반대로 그것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사 오게 됐죠. 정신과 치료 한 5회 정도 받았고요. 기간은 한 1년 넘게 다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이사를 2020년 11월 30일에 왔는데요.
그때 뭐 입주하는 날 밤부터 있었습니다. TV를 보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물소리랑 음악 소리가 나서 뭔가에서 봤더니 시발점이 화장실이었고 화장실에 저렇게 물 떨어지는 소리랑 음악 소리가 화장실로부터 나는 거죠. 맞아, 저 화장실에 들린다니까요, 저게. 우리 집 화장실을 거쳐서 벽을 뚫고 거실까지 오는 거죠. 있죠. 지금도 요렇게 이건 그냥 물소리, 제일 화장실 소음 중에서 그냥 짧고 약한 소리.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인터폰인데, 그쵸? 인터폰이 자꾸 띵동이 소리가 컸어서 제가 줄였는데 자꾸 소리가 들려서 잘못 누르나 했는데 이 윗집 인터폰을 누르면 그 소리가 이렇게 층으로 타는 건 아니고 요거 인터폰을 타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기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고장난 줄 알고 껐더니 그래도 소리가 나왔죠. 그 비밀 옛날에 그 동굴의 소통창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붙어가지고 얘기하면 위에서 분명히 아주 명료하게 들릴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류의 소음들은 사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니까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좀만 관심 가지면 앞으로 지어지는 집은 어떤 집들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건 그냥 너무 단순한 문제잖아요. 피해 사례들을 저희가 좀 보고 왔는데 저분들의 고통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사회복지사시라고 했는데 뭐 정말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고통 때문에 아이들에게 진짜 뭐 그냥 막말로 칼 들고 올라가고 싶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이런 보복 행위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보니까 뭐 우퍼도 밑에 설치를 해서 밑에서 뭐 소음이 또 위로 가게끔. 뭐 심지어 뭐 정말 그 뭐 동물의 사체를 막 갖다 놓는다거나 뭐 이상한 쓰레기를 막 그 앞에다 버려 놓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거기다가 그 뭐 비둘기 같은 거 죽은 거, 그다음에 그런 그 저기 쓰레기 갖다가 버려놓고 거기다 오물 갖다 투척해놓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받나요? 그게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그분이 그런 행위를 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나중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뭐 손괴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뭐 재물에 대한 배상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거꾸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를 이렇게 다투다가 보면 요즘에 아파트에 어떤 사이트나 이런 카페 활동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세대를 지칭해서 뭐 이제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뭐 많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SNS상 뭐 특정 뭐 인물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연예인들 관련돼 가지고 지금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제 아이들 욕을 하는 거를 넘어서 부모 욕도 하고 애를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 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가면서 뭐 비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허위의 사실일 경우도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만 실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얘기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 네, 그렇죠.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경계수위를 계속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소음 자체로만 봤을 때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체만.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애매하죠. 네, 처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소송 말리신다면서요, 변호사님? 그럼요, 좀 말리죠. 왜냐하면 어차피 실효성이 없다. 너무 힘드니까요. 힘들다.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4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보통 이제 그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자치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그 좀 조용하게 얘기할 것을 좀 요청드리죠. 그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한테 얘기를 하면 관리주체는 그 소음을 저감하도록 그 권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다 얘기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나와서 세대 방문을 하고 조정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소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환경분양 조정위원회로 가는 건데, 환경분양 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면 이제 양쪽에 신청서를 받고 현장 나가보고 그 자료를 갖고 금액을 배상 금액을 정해주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어요. 환경분양 조정위원회에서 재정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 불복해. 그럼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제기하면 그날로부터 1년이 걸립니다. 또 1년이 걸립니까? 그거 소송하다가 그 사람은 더 피폐해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배상 판결을 받으면 적정하게 자기가 배상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금액이 또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환경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도 잘 권유 안 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 고통이 따르는 시간들 동안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겠네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원인이 뭔지 그리고 예방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올까요? 네, 영상 보고 오죠. 층간소음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진짜 사회 문제네요, 이거. 그 층간 소음이라는 거는 소음 문제거든요. 괜히 층간소음 문제가 자꾸 이웃의 어떤 갈등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건물의 문제가 층간소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의 어떤 차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자기 집에서 걷는 거, 자기 집에서 아이가 뛰는 게 과연 죄가 될까? 이 건물은 방음이 안 좋다, 걷지 말아라.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수면을 방해하면 얼마나 불쾌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잠을 설쳤다는 거는 이제 사실 참을 만큼 참은 거거든요. (2004년에) 이제 중량 50데시벨, 경량 58데시벨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사전 인정 제도라는 게 시험동에서 허가받은 시공 방법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완충제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이 들어가면 굳이 측정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게 그거 아니냐 해서 만든 게 일종의 면제부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아무 어떤 감사도 없이 그냥 흘러왔죠. 이제는 좀 소비자분들이 주도를 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보고요. 좀 건설사분들이 좀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민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좀 차음을 좀 넉넉히 안전하게 이렇게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사이에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층간 소음 문제로 임대 아파트 주민이 위층 주민을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층간소음이 초창기에는 이 소음 문제로만 접근되지만은 1년이 지나버리면은 감정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층 사람 얼굴만 봐도 정말 싫고 저 살인의 어떤 충동이 나는 그 시기로 번지는데 그걸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끼어서 처리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되지만은 그게 너무 지금 미약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는 한 몇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공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 왜냐하면 2019년도 5월 달에 감사원 결과를 보더라도 시공 10집 중에 6집 이상이 시공이 부실했다라는 어떤 원인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분명하게 이제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한 부분 자체는 뭐냐면 이 소음 문제가 발생되어서 두 사람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이 체계적인 정부에서 만든 어떤 법을 다시 정비를 해서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합적인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굴러갔을 때 민원 자체가 굉장히 지금보다는 큰 폭으로 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데 제가 달려라 입학하면서 제일 어려운 날이에요. 명확하게 뭔가 해결책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가 잘
이 방향의 길이 잡히질 않거든요. 네네. 이거 우리가 그래도 입법안을 좀 좋은 방향으로 네. 나아가려면 네. 우리가 그래도 좋은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좀 입법안을 좀 추가를 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슬라브들께 강화하는 거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부실 시공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부실 시공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실 시공이 됐는지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 적정하게 슬라브 두께라든지 소음의 지금 차음의 성능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중에 사용 승인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치적인 어떤 기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입법안을 좀 추가할 걸 만들면서 좀 내용으로 해서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층간 소음입니다. 예, 아주 미안합니다. 저 밑에 소음이 났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입법안을 저희가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전달해야겠죠? 그럼요. 예, 오늘 이승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입법안은 층간소음 관련 문제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웅래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있고 재택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금 이제 이웃 간의 관련 민원과 분쟁이 급격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긴 하지만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적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년 7월부터는 아파트가 건설된 뒤에 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층간소음 차단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층간소음 차단 구조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정말 이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해결돼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저도 뭐라고 확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이게 어렵네요. 변호사님. 전문가 변호사님께 한마디 들으시죠.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층간소음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정말 법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함께 사는 서울 그리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게 나라에서 층간 말도 안 된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다. 아니 패드를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좀 배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층간소음 안 나는 그 양말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 좀 그래도 명쾌한 답을 좀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달려라 입법과에 또 언제 시간 나시면 또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